적 분석입니다. 자, 시장 상황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가 금요일에 보시는 것처럼 1% 정도의 상승이 나왔어요. 나름 의미 있는 지지 구간에서 어느 정도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분을 지금 매수 타이밍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헷갈리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빨리 이것을 만회해야겠다는 생각들이 있고, 자, 이렇게 아랫꼬리를 만들면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추세가 바뀌는 것 아닌가, 이 기회를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러한 구간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살펴보면, 물론 이 구간이 지금 현재 지지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인 건 맞아요. 자, 200일선 인근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매물대가 이 구간에 포진을 해 있고, 자, 이 구간에서 이렇게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상승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자, 일단은 숏 같은 경우가 이러한 주요 지지 라인이 깨지는 경우에 많이 들어오는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즉 이러한 숏 자체를 어떻게 보면 청산시키기 위한 숏 스퀴즈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매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죠. 매수 타이밍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자, 이러한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자, 정배열, 즉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자, 이러한 포인트가 매수 타이밍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처럼 역배열 구간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 부분을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고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 에너지 자체가 짧게 끝날 가능성이 있고, 이 추세 지지 라인이 돌파당할 가능성이 정배열일 때보다 훨씬 높다는 거예요. 즉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타이밍에서 우리가 무조건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기보다는, 이것처럼 지금도 이 추세가 무너졌잖아요. 왜냐? 역배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간에서의 매수를 고려하기보다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는 게 지금은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정배열 상에서 이 저점을 터치를 했다면 매수를 고려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역배열에서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타이밍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렵다기보다는 위험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QQQ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나스닥보다는 그래도 추세선에 걸쳐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TQ 같은 것들을 매수 타이밍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안전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즉 반등 자체가 짧고, 그리고 짧게 움직인 뒤에 추세를 풀로 채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오히려 장기 투자를 하신다고 한다면 그냥 이 추세를 돌파할 때까지, 혹은 아예 바닥을 강하게 찍을 때까지 좀 기다려서 추매 타이밍을 잡는 게 낫지, 자, 여기서 요 파동을 노려보겠다고 들어갔다가는 오히려 평단만 높아지는 결과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반대로 지금 여기서 이제 숏을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자, 지금 타이밍에서는 숏 들어가기엔 조금 늦은 타이밍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어쨌든 추세선의 하단부에 왔기 때문에 지지 구간에서 숏을 들어가게 되면 짧은 반등에도 어떻게 보면 포지션을 청산하게 되는 압력에 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어쩌라는 거냐? 지금은 둘 다 하기에 좋지 않은 위치라는 거예요. 즉 정배열에서 하단부이지만 역배열이기 때문에, 즉 이러한 지지 구간이지만 역배열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고, 그리고 역배열이긴 하지만 지지 라인에 가깝기 때문에 숏을 타기에도 좋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전략을 모두 지금은 조금 기다리실 타이밍일 것 같아요. 물론 숏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빨리 들어가서 이득을 지금 본 상황이고, 멤버십을 통해서는 개별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진행을 하고 있지만, 지금 타이밍에서는 우리가 심리적인 관리가 좀 필요한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SOXX 같은 경우도 보시는 것처럼, 자, 추세선 하단에 지금 내려온 모습이 보여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 1% 넘는 반등이 나온 것이고, 자, 단기 입평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짧은 반등이 나올 수는 있는 구간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지금은 위험한 구간, 즉 왜냐하면 계속해서 역배열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위험한 구간이라는 걸 인지를 한 상태에서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들어가더라도 내가 2, 3일 정도만 스윙으로 들어가겠다
라고 한다면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여기서 이렇게 갈 거야 라고 생각하기에는 사실상 근거가 별로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뭐 이제 하락 추세는 어느 정도 진행은 됐어요. 왜냐면 이미 10일 정도나 진행이 됐기 때문에 슬로우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도 하방에서 마무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걸 노리겠다라고 한다면 뭐 노릴 수 있는 부분이지만 조금은 짧게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매수를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테슬라 같은 경우도 한번 살펴보자면 지금 유사한 상황입니다. 자, 이전에 추세가 돌파가 된 뒤에 상당히 강한 개파락이 나왔고 지금 200일선도 돌파가 되면서 이 하방 부분에서 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가 어느 정도 지지 구간이 될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이 갭을 다시 메꾸러 올라갈 만큼의 호재가 당분간은 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좀 빠르게 들어가시기보다는 이전에 말씀드렸던 조금 그 다음 지지 구간에 혹시 터치를 하게 된다면 그쯤에서 추매를 노려보시는 게 더 안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으로 말씀드렸지만 지금 뭐 테슬라라던가 그쵸? 뭐 SOXL 같은 경우 조금 조바심 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매수 타이밍이냐라고 한다면 산다고 하더라도 길게 가져가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뭐 한 2-3일만 지나도 아마 불안해지실 확률이 높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좀 마음 편히 매수를 하려면 당분간은 조금 현금을 들고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타이밍을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게 안전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장은 장기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라고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저 같은 경우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싶지만 일단 나스닥과 굉장히 연동이 잘 되는 이제 국제지수가 자, 독일 지수 같은 경우가 상당히 높은 연동성을 보입니다. 자, 그래서 뭐 제가 지금 여기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있네요. 자, 독일 지수 같은 경우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미 이 평 자체가 데드크로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만약에 유사한 흐름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즉 단기 2평과 200일 2평이 데드크로스가 나올 만큼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의 에너지가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자, 나스닥 같은 경우 아직 데드크로스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뭐 독일이 저렇게 움직이고 있다면 꽤 높은 연동성을 보이는 나스닥 같은 경우도 뭐 데드크로스를 만드는 형태로도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은 뭐 숏을 탄다고 하더라도 숏을 몇 주씩 들고 계실 만큼 멘탈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가 있어요. 반등이 나오면 힘들어지는 게 숏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 자체는 뭐 독일이 저렇게 데드크로스가 나왔다고 해서 숏 스퀴즈를 자비 있게 하는 곳도 아니기 때문에 자, 일단은 상당히 전략적인 움직임을 지금 가져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수를 너무 급하게 하시기보다는 지금 이 위치에서는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어쨌든 주요 지지 라인이 12,000 초반이기 때문에 뭐 사실 포인트로 보더라도 그렇게 많은 포인트가 남아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이 구간에서 이렇게 지지가 나오면서 자, 한 번이라도 이렇게 저점을 높여준다면 반등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 구간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확인되지 않고 너무 빠르게 우리 포지션을 잡아버리면 조금 대응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좋지 않은 흐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2100 라인까지도 터치하러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미국이 안정이 돼야 국내도 안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미국 시장이 여전히 역배열로 들어가 있는 한 한국은 더 강한 추세로 내리꽂을 확률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뭐 요즘 국내 주식이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뭐 공매도 같은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공매도도 순기능이 있고 악기능이 있겠지만 사실상 지금은 너무 하락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좀 더 증폭시키는 거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매도가 없다라고 한다면 뭐 이렇게 하락폭은 더 느릴 수가 있겠죠. 이걸 아예 빠르게 부셔버리고 그 다음에 반등을 만들어내는 것이 오히려 시장에서는 건강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각자가 너무 그러한 것들을 휩쓸리지 마시고 냉정하게 시장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공부도 좀 하시고 거시적으로 혹은 제도적으로 어떠한 부분들이 더 좋은 방향인지 그거는 뭐 각자가 판단하는 것이지 결국 내 돈을 잃은 걸 남 탓해봤자 얻는 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투자는 온전히 결국 제 책임이고 본인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걸 남 탓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공부할 기회를 잃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마인드에 빠지지 마시고 좀 더 냉정하게 시장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환율 자체도 어쨌든 상승 에너지를 잉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주식에도 조금 악재가 좀 더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은 지금 불안한 위치이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요 SOXL이나 우리 테슬라 같이 국내 분들이 많이 하시는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은 좀 관망해야 되는 시기, 그러니까 중첩되어 있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측면에서 지지라인에 가까워서 반등이 나올 수 있지만 여전히 역배열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반등이 짧게 끝날 수 있고 다시 하방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러한 애매한 위치이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는 우리가 섣불리 포지션을 잡기보다는 현금 보유 전략으로 조금 지켜보시는 그리고 마인드 컨트롤을 하시는 그러한 시기로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